네, 저희는 독고독락 시리즈에서 첫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라는 작품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라는 말을 반복하는 게 좀 민망하긴, 안 민망해요, 사실. 좀 너무 반복한다 싶긴 한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표지의 색감 그리고 그림체 이게 너무 작품에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강요하듯이 꼭 책을 사보세요라고 하지만 꼭 사보세요. 너무 좋아서 감탄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저희 줄거리 요정 이내님의 줄거리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작품이 이필원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필원 작가님 최근에 신간이 먼저 나와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요즘 핫한 동물이죠. 고래. 여기 지우개 좀 빌려줘라는 소설집이 나왔고요. 이 소설집도 저희가 조만간 다룰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같이 볼 작품만큼이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신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 제목 자체가 너무 영화 제목 같지 않나요? 저는 이 소설에서 이렇게 시 같고 영화 같은 제목을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제목부터 설렐 수밖에 없는 제목이더라고요. 이 작품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부반장에게 사랑에 빠지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랑에 빠지면서 어떻게 부반장에 대한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 또 이 사랑에 빠진 이후로 나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부반장에게 고백을 해요. 근데 부반장이 고백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다가 이제 며칠 후에 기적적으로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이 되는데 연애를 시작했다가 다시 헤어지고 재회를 하게 되는 우리가 첫사랑 하면은 느낄 수 있는 약간 달콤 쌉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첫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설명을 잘해요. 이내쌤의 줄거리 소리 들으면 다시 또 젖어가는 느낌을 받았고요. 너무 그 설레죠. 사랑이란 감정 자체가 설렌데 이 작가님의 내용 구성과 문장도 되게 사람을 심장을 맞아요. 막 쥐었다 폈다 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두 분께 이 소설을 읽고 사랑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인상적인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좋았던 점이 감정을 이야기하는 그 문장들이 너무 시 같다고 할까? 너무 그 묘사나 서술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문장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뭐냐면 부반장에게 고백을 하고 나서 부반장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부반장이 나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지를 표현해 주신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교실로 돌아가는 내내 나는 재킷 앞부분을 부여잡아야 했다. 가슴 안에 대형 스피커가 최대 음량으로 켜져 있는 것 같았다. 가장 커다란 소리로 울려 퍼지는 그것은 틀림없이 사랑 노래였다. 이게 그냥 쿵쿵거렸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인지 약간 가슴에 진동이 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저희가 되게 막연하게 이런 느낌이겠지 하고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 작품을 읽으시면 아 그게 이런 감정이었지라고 되게 감각적으로 다가오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보면서 이 인물들의 마음에 되게 공감이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내쌤 말씀하실 때 되게 사랑에 빠진 눈빛으로 말씀하셔서 제대로 공감이 그렇죠. 공감이 그렇게 잘 됐다는. 이내쌤은 원래 좀 낭만적인 사람이잖아요. 재호쌤 어떠셨나요? 저도 낭만적인데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사실 사파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 사파가 중요한 점이 여기서는 어떤 글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 그림 자체가 사건 구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아까 그 저희가 전주에 영희님이 이 소설의 어떤 사파의 위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파가 앞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가 또 이 편집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애 있는 사파 중에서는 저는 이 가운데에 있는 사파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정말 가운데에 말로 해야 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뭔가 일종의 되게 이 반전이 탁 하고 펼쳐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전이 중요한데요. 반전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에 빠지는 시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부반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부반장의 어떤 면을 좋아했냐면 부반장이 화단에 쓰러져 있는 부러져 있는 해바라기를 이렇게 땅에다가 꽂아서 다시 심어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거를 다 정성스럽게 이게 뿌리가 뽑힌 것도 아니고 목이 부러졌거든요. 이거 꽂아주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사랑에 빠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에서 아, 그 사랑에 빠진다는 감정은 얼마나
순간적으로 찾아오는가. 그리고 그 되게 어이없는 포인트여 반했지만 그거를 떨쳐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부반장이 하는 대사가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 죽어있는 해바라기를 심어주면서 다시 살아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이 사랑에 빠진 주인공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기가 돌잖아요. 그 사랑이란 감정은 아 정말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 모두 생명력 있게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짧지만 그리고 되게 읽기 쉽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탄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소설에서 사랑에 대해 어떤 면을 발견하셨는지 이내님 먼저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진짜 내 마음 같지 않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죄송합니다. 네, 제 진심을 푹 담았고요. 네, 정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식 키우면서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신이 인생이 네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식을 보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찐 200% 공감했고요.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자식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은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내 맘 같지 않다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작품을 보면서 내 마음 같지 않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행위 자체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약간 깨달으면서 자라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자라게 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원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근데 생각을 못했던 지점인데 아까 영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이 꺾어진 꽃을 다시 심어주는 장면에서 사랑이 되게 샘솟았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은 게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당사자였다면 저는 그 꽃을 다시 꽂는 부반장에게 너 지금 뭐 하러 그러고 있냐. 그건 살지 않는다. 너 지금 쓸데없어. 그거 어차피 못 살아. 이랬을 것 같은데 저와 다르게 사랑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눈앞에 보이는 어떤 가능성 말고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었고요. 이 세 권의 책을 저희가 오늘 다루는데요. 이 중에서 각자 어떤 게 제일 좋았었냐 원픽을 좀 골라보자고 했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의 원픽은 바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게 저의 원픽이었었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사랑의 기적을 노래하는 책인데 사랑의 기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했을 때 내가 또 그 사람이 동시에 좋아질 확률이 진짜 말도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의 기적이라는 확률을 굉장히 적합한 제목으로 뽑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저의 원픽이었고요. 재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죠. 목이 부러진 그 해바라기 심어주면 재원님은 가셔서 너 뭐 하는 짓이야? 쓸데없다. 그럼 이제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랑이 이제 인간의 삶을 이제 바꾸고 너무 풍요롭게 만드는데 그러려면 타인의 선택에 대한 되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랬고 저는 그 앞에서 말리진 않겠는데 뒤에서 뭐 이상한 애 봤어 막 이랬을 거 이랬을 텐데 그런 자세면 사랑이 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반장의 그 행동도 행동이지만 그 부반장을 바라보는 그 주인공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그 사랑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해봤어요. 두 분 다 제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목이 너무 멋있죠. 그런 거죠. 주변에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명명해 주니까 기적 같구나. 소중하게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저는 또 책의 쓰임, 문학의 쓰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호명을 해주니까 저희도 다시 저희를 돌아보고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책 읽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꼭 사서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원님이 이 작품의 사파에 아주 큰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재호님이 직접 그 특성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부분은 이 소설에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계속 뭐 부반장 이런 식으로 직함이 불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어떤 성을 좀 유추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또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좀 읽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또 되게 장면이 미묘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궁금증을 가지면서 읽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서파가 짠 하고 사실 펼쳐지는 순간 아,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었고 아, 이게 동성 간의 사랑을 다루는 퀴어 소설이라는 걸 알려주는 이 장면이 어떤 글자로 되게 생경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주제로 전개되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렇게 오는 그 반전이 되게 놀라웠었고 아 이래서 앞부분에 이름이 밝혀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역할로 호명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가의 장치에 굉장히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이내님은 이 작품이 퀴어 소설이잖아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셨어요? 좀 전에 그 재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저를 되게 돌아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쪽수도 안 까먹었어요. 35페이지에 나쁜 계집애라고 써있는 부분에서 저 정말 화면 정지하듯이 이렇게 멈췄거든요. 그리고서 내가 잘못 읽었나?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막 다시 돌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아 내가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이 당연히 이성애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되게 그런 고정관념이 강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아이들하고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뒷부분에 이필원 작가님의 작가의 말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우리가 두 발 딛고 사는 세상엔 셀 수 없이 다양한 사랑이 있다는 걸 자꾸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마음은 곁에 있어도 지워지곤 하니까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그래 사랑은 사랑이지 사랑은 사랑이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함께 공감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소설이라서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게 특수함이 아닌 걸로 그리는 게 너무 좋았는데 재호님은 어땠어요? 저는 또 좋았던 게 이 아까 그 꽃을 다시 꺾어서 꽂아주는 장면도 있었지만 뭔가 자연의 순환과 그 인간의 사랑을 같이 병치해서 연결한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역시 사계절. 사계절. 그러네. 사계절에서 역시. 나올 만한 주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생명의 순환이 이 사랑의 흐름과 연결되는 이걸 게 짚어내시다니.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이걸 읽어보면 사실은 그냥 교실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이지 이게 특별하게 어떤 격렬한 서사가 나오는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들의 사랑에 젖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었고 이 퀴어물을 사실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읽히기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사가 너무 비장하지 않게 그냥 여기에서 그 아주 일상처럼 그냥 자연의 흐름처럼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읽어볼까? 라고 그냥 툭 건네는 마음으로 이런 주제의 소설을 읽어보는 게 저는 요즘 되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저도 이 소설에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는데 그게 학우들의 시선 때문에 헤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여자여서 우리는 헤어져야겠다라고 이제 부원장이 선언하고 헤어지죠. 그리고 다시 이제 만남을 갖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냥 두 사람이 좋아했고 그 좋아하는 마음을 유지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퀴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이는 결말로 나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누군가가 방해를 하는데 두 사람을 보고 약간 이제 교훈처럼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식으로 결말이 맺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그건 사랑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흐름이 항상 좀 인정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 타인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고 정말 둘만 이야기가 나와서 아, 두 사람이 좋아하는 건 두 사람의 마음의 이끌림에 의한 거지 남한테 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정을 받는다거나 혹은 계몽의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는 내용을 서사로 전달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이필원 작가님이 너무 젊으시잖아요. 젊으시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라고 대작가가 될 것 같다. 와 진짜 멋지다. 아 여러분들 꼭 사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성지순례 오실 거예요. 동시대의 작가와 그 맞아. 작가의 성장과 변화를 바라보는 게 이게 너무 멋진 일이잖아요. 사서 보시라.
인세를 드려라라는 말씀. 근데 이필원 장관님 정말 멋지시다라는 응원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이라는 작품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저희 줄거리를 정리해주신 이내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줄거리를 맡은 사람이 클로징을 하기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되게 첫 클로징이라 되게 떨리는데요. 지금 영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사랑 속의 선택과 판단이 당사자들의 선택이지 이것이 타인의 인정과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었고요. 제가 한창 이제 인기리에 방영이 됐었던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다가 거기에 마리골드의 꽃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떠올랐었거든요. 마리골드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안다고 말하면 오프닝 클로징 망할 거잖아요. 네, 모른다고 해주세요. 모릅니다. 네. 네, 마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읽게 될 청소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이 모두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의 주인이 되실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읽으실 분들께 그리고 함께 구독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이 마리골드를 한 송이씩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전하며 클로징 준비했습니다. 네, 네 다음 표정 생각나는 표정이네요. 네. 저런 거 준비 못했지. 다음 영상은 재호님이 멋지게 클로징 해주실 거예요. 네, 다음 영상에서 재밌게 만나겠습니다. 안녕. 나는 벌을 보내야겠다.